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지TV 뉴스입니다. 2016 리우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모두 귀국했습니다. 리우 패럴림픽 영광의 주인공들을 정두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7일 개막해 12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2016 리우 패럴림픽이 18일 막을 내렸습니다. 160여 개국 선수단이 출전했던 리우 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7개 등 35개 메달을 품으며 종합 20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리우 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기성 선수는 수영 100m 자유형 S4 금메달에 이어 200m와 50m에서 연속해 금메달을 선물하며 상관왕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올림픽은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다시 한번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강세가 돋보이는 보치아에서는 7년간 세계 랭킹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BC3 정호원 선수가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선수와 15년 넘게 보조자로 함께해온 권철영 코치가 그를 번쩍 들어올리며 경기장을 감동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한 탁구에서는 9개의 메달을 선물했고 한국의 강세가 빛나는 양궁과 사격에서는 비록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신예 선수들의 도전기가 박수를 받았습니다. 40살의 육상 전민재 선수와 45세 사이클 이도현 선수는 은메달을 목에 걸며 노장의 투혼을 빛냈고 패럴림픽 2연패를 달성한 유도 최강근 선수는 100kg급 결승전에서 한판 승부를 보여줬고 런던에서 인연을 맺어 결혼한 아내에게 금메달을 선물했습니다. 한편 리우 패럴림픽 국가대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선수단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메달 획득자 37명 중 20명이 패럴림픽 대회에 최초 참가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계에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값진 성과였습니다. 탁구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만들었던 맏형 최일상 선수는 한 달여 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메달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네, 뒤쪽에 계시군요.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한달 정도 됐는데 영상 통화를 하기는 계속 했었는데 영상 통화로 하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는 기분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훨씬 집사람도 아들 보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브라질 리우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린 국가대표 선수단. 이들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선수들을 향한 응원과 관심은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북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관련 소식인데요. 전국 227개 시군구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 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자료에 따르면 227개 시군구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110곳으로 전체의 48.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 1곳, 경남 13곳, 충북 11곳의 비율이 높았고 경북 5곳, 울산 1곳, 전남 3곳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경남 창원에서 열렸는데요. 38개 직종에서 열띤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에는 가구 제작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38개 직종에 39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들은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필기와 실기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제장애인기능 올림픽 대회의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 자립생활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금천희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주거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토론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를 다른 장애 유형과 동등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취업문은 비장애인보다 더 좁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이 취업을 한다 해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가 곳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병원 안에 자리한 아담한 카페. 3명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저마다의 사연으로 소중한 땀을 흘립니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 맞으세요? 네.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모두 장기 근속자들. 손님 응대부터 커피 내리는 것까지 척척 해냅니다.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용기 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손님이 미소 지으니까 웃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경기도와 사회적 기업인 장애청년 꿈을 잡고가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이곳 같은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11곳까지 열었는데 매출도 흑자입니다. 단골 손님이 줄을 서 기다릴 정도로 대형 카페 못지않은 곳도 있습니다. 다른 일반 커피집하고 다른 점을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 커피 맛이 있고 또 저렴한 편이고. 현재 나는 카페에는 31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4곳의 매장이 더 열릴 예정입니다. 나는 카페 사업은 우리 도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위에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발달장애인의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기도 고유의 공유적 시장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4만 3천여 명. 이들 가운데 직장을 가진 이는 15%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가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좋은 일자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꿈을 담은 그림 작품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명화 기자입니다. 작가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이 들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화려한 색으로 독특한 세계를 표현한 작품부터 아름다운 풍경화와 여성의 옆모습이 주인공인 작품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그림이 있는 정신장애인 아티스트 미술전 제19회 햇빛투게더가 열렸습니다. 이번 미술전은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가 이번 전시회하는 동안 아무런 부담감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만족스럽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발전 가능성에 있는 존엄한 한 인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세상에서 함께 따뜻함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지난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었죠. 때문에 이번 주는 치매와 관련한 각종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제9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치매의 날을 맞이해 지난 21일 CJB 미디어 센터에서 제9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김양희 도의회 의장 등 노인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치매의 희망드림을 주제로 열어 치매 예방관리 유공자 표창과 제2회 치매 인식 개선 시와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치매는 이웃 나라 다른 집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치매는 예방과 조기 관리가 중요한 질병인 만큼 저희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충청북도와 함께 가장 앞장서서 우리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 문제 해결에
나서보자 합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긴 24개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안동시가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돌봄센터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꿈 나무 돌봄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센터는 3세부터 10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보육과 교육, 아동 복지 서비스 등 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7일 대구에서 2016년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과 좌식 배구, 휠체어 계주 등 다양한 종목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가 척수장애인 사회복귀 훈련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훈련 캠프는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초기에 치과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의지 고치와 일상의 삶복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경상남도 마을세무사 제도가 3개월 만에 325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상담 내용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 등 국세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16 경상북도 담나가정자녀 이중 언어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오는 11월 12일 열리는 전국 담나가족 이중 언어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이 청록파 시인 중 한 명이었던 고 조지훈 시인과 함께하는 고가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고가음악회에서는 조지훈 시인의 문화유산인 병암서원 고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 문화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광주 에이스페어에서는 37개국 340개사가 참여해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11월까지 명사특강을 진행합니다. 진흥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 활동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명사들을 초청해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통장을 출시하고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경기도와 민간 모금액을 매칭 전에 약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강력계 형사 한도경은 이권과 성공을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악덕시장 박성배의 뒷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악에 계속 노출되는 사이 아내의 병원비를 핑계로 돈 되는 건 뭐든 하게 된 도경. 그의 약점을 쥔 독종검사 김차인과 검찰 수사관 도창학은 그를 협박하고 이용해 박성배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캐려하는데 형이 잘 수습할 거야. 지옥 같은 세상. 오직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이들의 범죄 액션 누아르 아수라. 폭력의 세계에 물든 한 남자가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의해 괴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목적은 다르지만 같은 욕망을 가진 이들이 한데 엉켜 지옥으로 치닫는 과정이 긴장감 있게 전개되며 정우성, 황정민 등 내로라 하는 배우들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명주는 사랑했던 여인이 자살하자 목숨을 끊겠다며 한강으로 간다. 그런 명준 앞에 나타난 노숙자 장윤은 명준이 뛰어내리지 못할 거라며 조롱하지만 명준은 보란듯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결국 장유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명준은 장유 일행과의 노숙 생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사정 있는 사람들의 길 위에서의 삶을 그린 영화 한강 블루스. 노숙자 그룹의 리더 장유와 초보 신부 명준, 여자로 살아가는 아저씨 추자와 수녀가 되고 싶은 미혼모 마리아. 영화는 사연 있는 이들 네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아픈 과거와 마주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요. 길 위에서의 펼쳐지는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공감을 자아내며 묵직한 감동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수녀가 되겠어요. 명작 단편 소설 뮤지컬 쿵짝, 사랑 손님과 어머니, 동백꽃, 운수 좋은 날 등 한국 대표 소설에 음악을 더한 정감 있는 뮤지컬이 찾아옵니다. 동숭아트센터 동숭소극장에서 10월 7일부터 공연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가수 이승철의 데뷔 30주년 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 무궁화 삼천리 가화 만사성. 10월 8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그 첫 무대가 펼쳐지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 정부나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주변에 인권 침해 의심 사례나 현장을 목격하셨다면 경찰 또는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복지TV와 웰페어 뉴스도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